の女子高生に聞いた卒業旅行で行きたい場所では韓国が堂々の1位に。ディズニーランドより上にある。そんな韓国の若者たちのカバンの中身は日本人と違うのだろうか。多かったある共通点が。この女子大生、カバンの中身はほとんどメイク道具なのだが、クレジットカードが1枚だけで財布がない。財布は持たないんですか？現金は使わないから、スマホとクレジットカードがあれば十分なの。こちらの男性も財布らしきものがない。財布ないんだ。カードが1枚あれば現金なくても生活できますね。あ、そうなんだ。そう、韓国はキャッシュレスの普及率 96% と世界第1位。日本はわずか 19%。キャッシュレスが大幅に進んでいる韓国では今や現金を持ち歩かない人が多かった。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세계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15개국을 소개하고 한국은 과연 몇 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인 워라밸 순위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중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의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세상에서는 2020년에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15개국 목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이 우리에게 몇 번이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황폐화시켰습니다.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가 시행됨에 따라 경제는 엄청난 부담을 받았고 실업률은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모두가 같은 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상위 1%가 타고 있는 배는 꾸준히 커졌고 우리 배는 여러 번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억만장자들은 놀랍게도 6,370억 달러로 부자가 되었고,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서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2020년에 1,300억 달러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이렇게 다르듯 각 나라마다의 생활 수준도 많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계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 15개국을 소개합니다. 15위 에스토니아. 수입은 미국보다 낮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수준에서 좋은 순위를 차지하여 에스토니아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4위 영국. 영국은 여러 측면에서 OECD 평균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만 수입은 여전히 평균보다 낮아서 개선해야 할 영역입니다. 13위 미국. 빈부격차는 크지만 미국의 평균 연봉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으며 다른 분야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순위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위 독일. 독일은 건강한 평균 급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다른 측정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국가의 빈부격차가 크며 격차를 줄이면 독일의 순위가 확실히 향상될 것입니다. 11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인당 평균 주택이 1.6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살기 좋은 곳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10위 캐나다. 캐나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는 매우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합니다. 9번째 스웨덴. 이 순위는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가 지배할 것이며 스웨덴이 이 순위 첫 번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겠습니다.
8위 뉴질랜드, 탄탄한 경제, 놀라운 총리, 모든 질병을 자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뉴질랜드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국민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7위 핀란드, 세계 최연소 총리의 고향인 핀란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소수자 권리의 강력한 원칙을 보여주어 모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위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 중 소득과 편의시설이 높은 네덜란드는 이 통계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국가 순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5위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이며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강력한 인프라를 결합하여 나라에서 가장 외딴 지역까지도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합니다. 4위 아이슬란드, 인구는 30만 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국토는 손길이 닿지 않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지닌 원시형이고 아이슬란드 주민들은 우수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3위 스위스, 스위스 거주자는 OECD 평균에 비해 평균 소득이 훨씬 더 높으며 이는 다른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와 결합되어 우리 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2위 덴마크, 덴마크 노동인구의 75%는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OECD 평균인 68%와는 대조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보다 뛰어난 많은 지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1위 호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15개국 중 1위를 차지한 국가는 호주로 우수한 취업 기회, 탄탄한 경제 및 더 나은 소득을 자랑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생활 수준만큼 요즘 핫한 이슈, 우리나라 워라밸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위에는 한국이 순위 안에 들었을까요? 즐거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높은 연봉, 상사와의 관계, 적은 업무 스트레스 등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기업들은 인재들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40개 국가 가운데 워라밸이 가장 나쁜 국가는 콜롬비아였고 멕시코와 터키가 그 다음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네 번째로 전체 40개의 국가 가운데 3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36위였습니다. 하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시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절대적으로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워라밸 수준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746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약 280시간 정도를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OECD의 평가 결과를 보면 워라밸 지수가 높은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럽 국가들로 나타났으며 워라밸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1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전체 상시 근로자들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 여성 유튜버가 한미일 중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에서 대답을 한국을 1위로 선정, 그 영상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을 칭찬하기 위한 영상으로 보여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 싸요. 알고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완전 동감이에요. 저도 일본, 미국 서울에서 살아봐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산다는 건 유학 가서 사는 것과 일이나 결혼해서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지.
놀러온 기분으로 산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특히 직장에서의 문화의 차이는 이해하기 힘들어. 그리고 연금이나 고용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이 좋을걸.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야. 전 한국인인데 이분 이상한 발언이네요. 한국은 오래전 이미 OECD, IMF, UN 개발기구 등에서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여러 선진국에도 이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고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단어 아래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고 살아봤지만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이상한 발언이라 치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걸 쓴 것뿐이에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살기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모국인 일본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전 5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데 확실히 좋은 점도 있지만 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불평이 돼버리니 구체적인 건 안 쓸게요. 5년째라면 한국말도 이해하시겠네요. 저는 그쪽이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이상한 발언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모국이어서 한국이 살기 좋다라고 느꼈다기보다 여러 나라를 여행으로 많이 가봤었고 일본에서도 몇 년 동안 생활을 했던 점들을 통틀어서 볼 때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도 일본에서 7년 동안 살면서 모델 일을 잠시 한 적도 있고 항공사에서도 일했어요. 그쪽의 의견과 동일하게 하자면 저도 일본에서 일을 할 때 불만인 점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나라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에 언급을 안 했고요. 각자 자신이 살기 편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다른데 저는 그런 점을 적은 거고요. 한국에서 화이팅 하세요. 글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저도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제 각각의 기준이 있는 거라 여겨서 굳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제겐 안 좋게 느껴진 부분이 여럿 있었어요. 일본인들의 문화가 나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일본인 문화 기준으로 볼 때 불만도 생겨요. 한국인들의 정이 깊고 친절한 점 무척 좋아합니다. 다만 남성 입장에선 정년퇴직이 빠른 점, 연금 제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취직난이 있다는 부분은 문제지요. 호주도 좋아. 자연도 가득해서 정말 살기 좋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좋구나. 일본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매번 질색하게 돼. 어디 갈 때마다 1000엔은 드는 것 같아. 한국은 의료비도 일본과 비교하면 싼 경우가 많아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 요전에 무보험으로 병원 다녀왔는데 검사와 주사, 약값을 포함해서 2,500엔 정도였어요. 그리고 처방약이 1회분씩 따로 포장되어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국 여행 갔을 때 제일 놀랐던 점은 싼 교통비였어요. 예전에 일본 택시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물어봤더니 15에서 19만엔 정도라고 하더군요. 한국 요금보다 3배에서 4배 비싼데 월급은 반 정도라니. 우리의 소득은 올랐어도 생활 수준과 워라밸 수준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순위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었네요. 대한민국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